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 교육위원회 원전지역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UHCP 과제 책임자 국문과 박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3년 차고 지난번 매번 중간 평가 때나 연차 평가 때 아마 내용을 접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주로 바뀌는 프로그램과 지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3년 차고요. 그 내용은 과제 소개, 과제 목표, 기대 효과, 그다음에 지금 올해 3년 차 교실별 교육 프로그램 진행 현황, 그다음에 목차에 표기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진행 현황,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소개. 저희는 그 제목이 원전지역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UHCP. 영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동국대 교수 자원을 멘토로 하고 경주 지역 특히 고등학생을 멘티로 하여 진행하는 대학 지역 학생 R&E 프로그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년 차에 지은 이제 과제 및 그 팀 이름이었고요. 이제 청년 및 청소년들에 대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1년 차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있는 다문화 지표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좀 산계돼 있어서 한 고등학교당 뭐 한두 명밖에 없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단위의 수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1년 차에는 3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 다문화 집현전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중학교로 진행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2년 차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평가 과정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지역 교육 사업이라는 것에 너무 좀 이렇게 얽매여서 좀 더 효과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라는 과제명이나 뭐 팀명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에 한정 짓지 말고 뭐 상황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해오론권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까지 청년 및 청소년으로 좀 범위를 확장하는 게 어떠냐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2년 차는 대학생 한 팀과 고등학교 2팀, 그 다음에 중학교 한 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년 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한 것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한 탓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그 진학을 지도하신 선생님들께서 요즘은 이 수시 모집에 이 교외 활동 같은 경우가 아예 기술을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외, 저희 대학으로 학생들을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방과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그 인솔이나 지도 문제로 좀 정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실제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지속성이나 계속성을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가 3년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예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초에 저희 과제 목표는 대학에 다양한 전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착시키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고교와 대학과 기업을 잇는 성과 확산의 모델을 개발해보자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는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좀 증가시키자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뭐 큰 꿈이겠습니다만 경주 지역 청년이나 청소년의 진학, 취업 등의 지역 잔존율 상승을 도모해보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3년째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국문과 소속이고 저희 과제에 물론 의생명공학과 즉 이공계열 교수님을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대부분 인문학 전공자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대학과 중고등학교의 R&E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부분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한 어떤 뭐 실험이나 연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소외될 수 있는 인문계열 학생들, 문과계열 학생들, 그래서 한손을 매개로 지역 대학 중고교 간의 여러 계열을 아우르는 R&E의 한 분모로서 참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육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수원의 다양한 지원 사업이 뭐 지나가다 현수막을 보거나 이런저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저도 접하고 있는데, 이런 한수원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민들은 한수원이라는 지역의 어떤 기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다라는 수용성의 체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주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당신들의 자신들의 자녀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자녀를 통해 듣거나 학교를 통해 듣거나 지역사회 언론을 통해 듣는다면 보다 이런 주민 수용성을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래서 중고교생 자녀의 고등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및 포울경 지역 대학생들의 비교과와 봉사활동으로 이들의 학부모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용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 및 도시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위기는 뭐 경주뿐만 아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데, 저희 과제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로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쇄신하고, 그 다음에 경주 지역 청소년 및 해오름 권역 청년들의 지역 잔존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3년차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3년차 4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먼저 소개시켜드릴 2개의 프로그램은 1년차부터 지금까지, 즉 연속 3년 동안 저희 프로그램이 4개에서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마다 연차 평가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하거나 아니면 퇴출시키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소개해드릴 2개의 과제는 지금까지 3년차까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서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세대 공감이라는 교실인데요. 내용은 노인분들의 스마트 기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배경 및 목적이나 주요 활동 내용은 약간 줄글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누구나 거의 다 이제 뭐 4G, 5G에 기반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분들 역시도 스마트폰을 대부분 소지하고 사용하고 계신데, 그 기존에 쓰던 2G 폰에서 크게 그 활용의 용도가 달라지지 않은, 뭐 문자를 보내거나 주로 통화에 의존하고 계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의료나 어떤 정보 서비스 이런 데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향이 많다라는 신문 기사를 늘 접했었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직접 청년 혹은 청소년이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노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필요하면 의료라든가 지역 무슨 원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플을 소개해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전반부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나 청년학생들이 모여서 노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플들이 뭘까를 선정하고 그 어플들의 사용법을 어떻게 쉽게 교육시켜 드릴까 라는 어떤 교육의 노하우를 먼저 토론하고 내용을 만든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 만든 내용을 가지고 직접 노인정이나 뭐 노인 기관을 찾아가서 노인분들에게 1대1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년 차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진행을 했었고, 3년 차에도 동국대에 재학 중인 포울경 거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르신을 모집하고 교육 장소를 제공받아서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한 1회 정도 성공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첫 번째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 프로그램 역시 1년차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다문화 집현전, 제목에서 짐작 가능하실 텐데, 다문화 가정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한 통계로 제가 지금 살짝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경주 지역에만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 노동자 수가 한 7만 명에 달한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경주 지역에 대한 포울경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신고된 외국인 노동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통계적으로 여기에 3배 정도가 된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포항, 경주, 울산 이 정도면 2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나 그들의 가족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학생들만을 따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일반적인 한국인 학생 중심의 학교에 다니면서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처진다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 이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는 경주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는 학교를 선별해서 그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방과 후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이 학생들만 따로 모아놓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지금까지 병행해 왔습니다. 1년차, 2년차 전부 다 외동중학교, 외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외동 울산에 인접한 외동 쪽에 공단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데 현재 외동중학교에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 기준으로 한 14명 정도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초등학교 하나를 또 선정을 해서 초등학교까지 해서 올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교육과정의 눈높이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프로그램은 올해 새로 이제 도입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뭐 안전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이다 보니까 천년고도 안전고도라는 주제로 경주 지역 대학생, 주로 이제 저희 대학 학생들이겠지만 경주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 안전교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경주나 해오름권역의 산포에 있는 문화유산들, 문화재들을 직접 방문하고 점검하고 일상에서 저희가 뭐 인문계 학생들이 뭐 안전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관광객으로서, 때로는 지역 거주인으로서 일상에서 이런 문화유산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보존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그 내용을 만들어 와서 뭐 홍보하는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천년고도 안전고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기숙사. 뭐 벌써 한 3년 전에 4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경주 강진 뭐 이런 것들이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저희 경주 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재학생이 한 7천 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 44% 정도가 수도권을 본가로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포항, 울산, 경주, 대구 요 정도 근거리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역시 전체 학생들 중에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즉 그 말인즉슨 7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 가운데 대략 한 5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아닌 즉 이제 집을 떠나서 기숙사나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인데 특히 3년 전에 그 지진 당시에 기숙사나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 또 그들의 부모님들이 대단히 많은 걱정을 했었고 그 당시에 급속하게 휴학률이나 자퇴율이 늘었던 이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사는 일상의 공간에 대한 안전교육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 기획 속에서 안전한 기숙사, 생활공간 일상안전교육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진 같은 재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태풍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일상공간에서의 안전교육 또는 안전대비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또 불행하게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때문에 이걸 더해서 교육 내용으로 진행을 이제 하기로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상반기 저희가 뭐 4월부터 연차 과제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저희 대학 자체가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울산대 교수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제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단히 훌륭하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시스템 도입하고 교육 과정을 그러니까 학교 자체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 교실들을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이것을 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정착돼가는 5월, 6월부터 정 안 되면 2학기 때도 만약에 팬데믹이 진압되지 않으면 2학기 때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뒤늦게 해서 이제 5월, 6월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였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는 이제 좀 코로나가 안정돼 있다라는 판단 하에 대면 교육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9월 초, 8월 말에 또 이제 뭐 서울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팬데믹이 확산됐고, 지금 또 아시겠지만 경주 지역은 지난주부터 매일 한 3명에서 2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만 한 12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당장 시행하려고 했던 프로그램 역시나 약간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실 공통으로는 12월까지 기존에는 저희가 주로 현장에서 교육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때로는 뭐 자료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활용했던 교육 내용들을 교환 형식으로 좀 작성을 하기 위해서, 결과물로 남기기 위해서 12월까지 각 교실별 교환을 만들어서 자료로 보존하고 헤어룸 동면 측에 제출하기 위한 PPT 교환을 작성 중에 있고요. 교실별로 스마트 세대 공감은 현재 멘토 대학생은 대면, 그러니까 실험을 위해 내려와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만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면 비대면 모집으로 지금 자체 교육 중에 있고요. 노인들을 위한 어플 선택이라든가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자체 교육 중에 있고, 결과물로서는 최소한 교환을 마련하고 최대한은 이 과정들을 좀 영상으로 촬영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멘티 노인분들은 종합복지관 이런 데 접촉을 해봤으나 노인시설의 대면 기피화,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웹엑스나 줌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환경 구축의 난제로 인해서 실현이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이고요. 다문화 지표 현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교 일정에 따라 원래 9월 초부터 2개 학교에서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경주 지역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다시 등교가 유보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면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는 추석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연고도 안전고도는 애초에는 경주 지역 대학생들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뭐 현장 탐방과 그다음에 문화유산 안전에 대한 스터디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국적인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웹엑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줌 시스템이 아니라 웹엑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웹엑스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의 각 거주 지역, 예컨대 뭐 수원이라면 수원에 거주한 학생이라면 수원 근처에 뭐 화성, 그다음에 뭐 서울에 참여한 학생들이라면 서울에 뭐 탑골공원 이런 식으로 각 주거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 교육 및 기획 아이디어 제안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기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이 경주에 7,000명의 대학생 중에 1,000명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교육이 불가피한 실습 학과나 대면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대학원, 예컨대 뭐 미술학과라든가 스포츠과학과라든가 뭐 한국음악과라든가 또는 뭐 실험이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이공계 몇 개 학과, 그래서 1,000명의 학생들이 지금 저희 대학 기숙사 원룸에 내려와 있고, 이 중에 기숙사에는 160명의 관생이 현재 입실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원래 2인 1실과 3인 1실 이런 식의 그 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160명의 관생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전원 1인 1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학생들 중에 지금 한 20명 정도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아직은 지금 기숙사 내에 있지만 기숙사 내에서도 웹엑스를 통한 비대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해제되는, 추석 이후에 해제되는 추이에 따라서 일상에 대한 안전 더하기 코로나19 관련 그 안전교육에 대한 표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자체 그 스터디를 통한 뭐 안전교육 관련 카드 뉴스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소 두서가 없었는데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